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추석 연휴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재미로 갖다가 심심하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통 요 정도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루트 이제 뭐 좀 돈 벌고 뭐 처음에 초보분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순으로 대부분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순서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 재능마다 혹은 뭐 깨달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중간중간 좀 건너뛰는 분들도 있고 하긴 할 텐데 대부분은 한 요 정도 흐름으로 갔다가 움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구간이구나, 그리고서 여기서 이 구간에서 왜 무너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 영상에서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지 혹은 어느 구간이겠구나,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왜 무너지는지 그런 거를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갑니다, 재미로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구간에서 분명히 무너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면은, 그리고 다음 순서로 갖다 넘어가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걸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점으로 갖다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주식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은 다 이거예요. 기법에 집착해요. 근데 요거 이제 기법이라는 게, 자, 처음에 기법 좀 다양하죠,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기법이라는 거에 좀 큰 폭으로 갖다가 지표, 검색식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뭐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라던가 주식시장 처음 들어오면 많이 보죠. 이동평균선, 뭐 5일선이 돌리는 자리, 뭐 이격이 큰 자리, 혹은 5일선이 뭐 21선 골든크로스, 혹은 121선에 뭐 21선이 골든크로스,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 이용해서 이런 처음에 주식을 접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기법에 집착을 해요. 저 기법만 알면은, 저 지표만 얻으면은, 좋은 검색식만 얻으면은 좀 수익을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저점 쌍바닥, 뭐 아니면 삼각 수렴, 뭐 아니면은 지표에서 뭐 엔벨로프, RSI 뭐 이런 게 좀 대표적이죠. 플러스 뭐 검색식. 처음에는 이제 막 이런 거, 뭔가 엔벨로프 막 이런 거 아니면은 골든크로스 이런 거에 처음에 보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검색식도 뭐 어떤 좋은 검색식 있으면은 이 이후에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기법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당연하게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뭔가 쉽게 이런 것만 알면은 돈 벌 수 있을 것 같거든. 한두 번 대충 듣고서 해봤는데 수익이 나. 막 4월달 장에 막 골든크로스, 뭐 121선이 21선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거 샀더니 수익이 나. 사실 그거는 시장의 흐름, 시황, 급락했다는 반등이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이 싹 다 수익 나는 장이었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거 121선, 21선이 돌파하니까 수익 나는구나, 쌍바닥인 거 사니까 수익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익이 한두 번 나면은 그런 기법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시황이라던가 해당 종목의 재료, 테마, 대장주, 거래대금 분봉, 디테일한 모습, 일봉상 위치 등등,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만 해도 엄청 볼 게 많은 게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지표나 기법, 검색식, 뭐 마법의 지표, 마법의 검색식, 마법의 기법 등을 찾아서 좀 헤매죠. 이 당시에 막 이제 기법 강의도 막 듣고, 아니면은 막 여기 유튜브에 사실 무료 기법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 찾아서 보고, 그런 기법 관련 사실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거 많아요. 많은데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제일 높거든요.
제가 사실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풀려고 하면은 뭐 한두 개 있을까요?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풀으면 기법이라는 건 찍어내기 쉬워요. 일정 구간 넘어가면은. 그냥 말로 현혹시키기 정말 쉽다는 거예요, 초보분들. 근데 저는 이제 기법 같은 거 사실 영상 그걸로는 돈 못 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관심 끌어가지고 뭐 조회수 올려가지고 돈 벌 필요도 없고, 그래서 기법 영상은 잘 안 찍거든요.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뭐 단일가 매매나 그것도 통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현실은 뭐 한두 번 맞아 떨어질진 몰라요. 이런 거 기법이나 뭐 검색시 이런 거 얻었을 때.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좋은 기법 배웠는데 처음엔 됐는데 왜 안 되지? 처음엔 검색식 막 이런 거 올라오는 종목 족족 매수했을 땐 다 수익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계속 순실이지? 마법의 지표 어디 뭐 돈 주고 배웠어요. 그런 자리에서 막 매매를 했는데 왜 수익이 안 나지? 이런 오류를 분명히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앞에 미래에 겪으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봐야 할 게 진짜 많아요. 시황, 뉴스, 재료, 당일 테마, 돈 쏠림, 분봉 패턴, 일봉 패턴, 지수, 사람 심리 등등 변수가 진짜 많은 게 주식인데, 처음에는 뭐 이런 한 개의 기법, 지표, 검색식 매달려요. 당연하게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보면은 될 줄 알고 처음에 그거 올랐다 좀 맛보면은 더 매달려요. 이거면 인생 뒤집을 수 있다. 내가 돈 벌 수 있다. 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금방 벽에 부딪혀요. 진짜 시장 조금만 흔들리면은 지수 하락장도 아니고 조정장만 와도 승률 좋아 보이던 뭐 기법이나 지표, 검색식 이런 거 다 박살나기 시작하죠. 지금 얼마 전에 조정장 왔을 때 박살나신 분들 좀 많을 거예요. 애초에 뭐 기법 없이 이런 거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느낌으로, 감각으로. 그런 분들은 좀 더 빨리 힘들어지고, 기법 같은 거 뭐 배운 거 대로 행하시는 분들도 조정장만 와도, 하락장도 아니고 조정만 조금 줘도, 최근에 지수 막 몇 일, 한 7, 8일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런 장만 만나도 내가 알고 있던 기법, 지표, 검색식 대부분 무너지는 거를 겪어보실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법에 집착하다가 이게 한번 꺾여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뉘겠죠. 기법에 집착해서 내가 풀대출 땡겨와가지고 인생 걸었다가 한번 크게 무너진 사람,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퇴출을 당하는 사람, 아니면은 무너졌더라도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아직 좀 의지를 불살라서 좀 더 도전하는 분들.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퇴출 당한 거고, 그 와중에 내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다, 다른 걸로도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기법을 좀 안다 생각을 하니까 재료에 집착을 하게 돼요. 재료 하나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저도 재료 매매를 정말 주축으로 삼는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차트분한 재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준은 뭐 다를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잘 버시는 분들은 차트에 기준 두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뭐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근데 자신의 베이스를 어디다 두냐, 어떤 거에 좀 더 집중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좀 내가 이제 기법, 차트 뭐 좀 대충 볼 줄 안다, 조금 오만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재료에 집착을 하게 돼요. 이거 진짜 많았죠. 제가 뭐 별명 악재 제조기 혹은 급락, 내가 이제 좀 슬슬 급락 나올 것 같다 말하면 그 다음날 뭐 한가 가고, 제 기억으로 한 8전 7승 이쯤 되는 것 같아요. 하나 제가 안 좋게 말했다가 다음날 바로 오는 게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유비케어. 근데 그거는 다음날 호재 뉴스가 생겼어요. 모르던, 시장에 퍼져있지 않던 호재 뉴스가 다음날 바로 생기는 바람에 그 다음날 크게 갔고, 그 외의 종목들은 저는 뭐 기억나는 게 신풍, 엑세스 바이오,
뭐 필로시스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시리즈는 거의 2번, 3번 막 우려먹고, 그 다음에 뭐 KPM 테크 최근 건 그런 식으로 왔다가 분명히 차트 관점에서 엄청 리스크 있는 자리인데 재료에 집착을 하게 돼요. 왜? 내가 이제 기법을 좀 알 만큼 알고 차트를 볼 줄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내가 나머지는 안다고 착각을 하니까 재료가 좋으면 무조건 가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뭐 피라맥스 약에 대한 기전 신풍제약, 필로시스 헬스케어, 뭐 엑세스 바이오, 뭐 미국 FDA 뭐 통과했고 미국에 진단키트 공장 있다 뭐 등등. 뭐 셀트리온 제약 최근에 뭐 임상 국가 정부에서 밀어주는데 이거 못 가겠냐. 재료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설로 갔다가 여기서 제일 많이 무너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기법에 집착하는 거 여기서도 많이 무너지는데 그 다음 재료에 집착할 때 더 크게 무너집니다. 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기법 같은 거, 차트 자리를 내가 볼 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트를 좀 볼 줄 아니까 거기에 재료가 좋아 보이면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베팅을 세게 하겠죠. 이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집착이라는 게 뭐예요? 좋아 보이니까 내가 끈적끈적거리게 계속 그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봐야 될 걸 리스크 관점을 싹 다 배제하게 되고 나의 눈에는 리스크가 안 보이니까 베팅을 더 세게 해요. 근데 현실은 그런 자리에서 개인이 제일 많이 물리죠. 그래가지고 물리고서 하는 말이 세력주, 테마주 다시는 하지 않는다. 저런 거는 못 이긴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솔직히 수익 제일 빠르게 손익비 잘 나오는 매매는 세력주, 테마주, 재료주 매매예요. 물론 제 생각일 뿐이긴 한데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실력에 따라서 수익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세력주 매매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곳에서 높은 자리에서 집착을 하다가 두들겨 맞으니까 한번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 신풍제약 요 자리 사실 이 뒤에는 모르던 미래였어요. 그리고 얘네가 뭐 피라맥스 약에 효과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 뭐 지수랑 진짜 여기 이 구간은 외국인이 돈으로 땡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처음에는 정작 요런 곳에서 못 사요. 왜? 이게 이렇게 갈 줄 모르죠. 누구도 모르죠. 알면은 이미 전 재산 다 때렸지. 누가 알아요? 근데 정작 사람들이 웃긴 게 요런 구간에서 지켜봐요. 야, 저거 미쳤네? 미쳤네? 하는 순간 또 올라. 미쳤다. 이거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야, 간다. 놓칠까봐 이런 곳에서 20만원 갈 것 같아서 놓칠까봐 이런 곳에서 오히려 정작 들어가요. 이 높은 자리에서. 그러다가 한번 이제 이런 걸 사고 나면은 높은 자리에서 샀는데 공통점이 재료를 사고 나서 찾아보기 시작해. 아니면은 사기 전에 이 재료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치료제? 잘 나올 것 같은데? 차트가 이렇게 세게 가네? 재료에서 디테일한 판단을 할 줄은 몰라요. 그냥 여기서 사신 분들 항상 댓글로 갔다가 이제 투닥투닥 해보면은 네가 약에 대한 믿음을 기전을 네가 뭘 아냐 좀 더 알아보고 와라. 혹은 엑세스바이오 네가 이 엑세스바이오 미국 FDA 통과했고 공장 있고 네가 이 회사에 대해서 뭘 아냐 진단키트 실적 미칠 거다.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 기대감으로 요 앞에 올라왔다는 이거를 무시를 하고서 이 높은 자리에서도 그냥 들고 갈 거라고 착각. 그리고 이거 하한가 하루 나오면은 자유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단순 조정이다. 재료가 좋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다. 개미들 털기다. 이런 식으로 하다 스스로 합리화를 시작하죠. 현실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신풍제약은 특이 케이스고 분명히 외국인이 미친듯이 들어왔었고 대부분은 이렇게 꺾여요. 이런 높은 자리에서 개인들
대금 봐요. 높은 자리에서 제일 많이 터져. 1조. 요런 구간에서. 다 물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에 집착하는 순간 깨지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해요. 내가 차트를 좀 볼 줄 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재료인데 내가 재료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남들 조언 같은 게 안 들려요. 그냥 재료에 미쳐가지고 풀베팅 때리고 제일 많이 무너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베팅을 세게 때리고 높은 자리에서 크게 무너지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무너진다. 그럼 또 다시 두 케이스가 나와요. 인생 다 걸어가지고 망가진 사람, 재기 불가능이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다시 그나마 좀 버텼거나 혹은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 아 내가 이거 주식시장 맞았는데 아직 할만한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도전을 합니다. 세 번째, 비중관리를 슬쩍 하기 시작해요. 여기가 2. 그 다음에 비중관리가 저는 한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비중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는 건 아니고 몇 번 이제 지수나 이런 거 좀 흐름을 맞다 보니까 혹은 재료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꽂는 종목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아 풀베팅을 하면 안 된다 정도의 비중관리죠. 내가 진짜 철저하게 비중관리 딱딱딱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비중관리를 슬쩍 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막 크게 무너지진 않아요. 사실 뭐 원금에 한 달에 뭐 마이너스 20% 이렇게 30% 깔 수는 있는데 전처럼 제로 풀베팅 했다가 막 50% 70% 80% 이렇게 한 방에 안 맞으니까 비중관리를 슬쩍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에 경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천천히 이제 볼 여유가 생기니까 경험이 슬쩍슬쩍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정장 같은 거, 하락장 이런 것도 보이고 리스크에 대해서 슬쩍 개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황을 보기 시작해요. 미국 증시 챙겨보고 전 세계의 시황이 좀 불안한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좀 상승장인가? 이런 거 막 보면서 여기도 이제 경험이 쌓이는 구간이죠. 이 구간은. 그래서 요 구간까지 오면은 벌었다가 맞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벌기도 벌 때는 벌고 또 맞을 땐 또 맞고. 근데 한 번에 크게 박살은 안 납니다. 대부분은. 뭐 그 와중에 이제 좀 박살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런 구간에서 무너진 사람이 100명 중 뭐 90이라 치면은 요 구간까지 오면은 100 중 한 2, 30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왜? 내가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비중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슬쩍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지는 몰라도 아 이게 한 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 좀 조심하고 비중 관리 절대 풀베팅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길게 살아남고 그러면 경험치가 쌓이고 그에 따라서 내가 매매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경험이 쌓이니까. 벌었다가 맞았다가 반복을 해요. 그럼 이제 하다 보면 지칩니다. 아, 될 것 같은데 이 구간 오면은 진짜 많이 드는 생각이 아,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하면은 이제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내가 한 끗 삐끗하면 박살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구간을 극복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상이 좀 보인다?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좀 높네? 갈 수 있을까? 그래도 보이긴 보여. 밑에서는 구름 같은 거에 가려서 안 보였던 산인데 정상이 지금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구간이. 그래서 이 구간 오면은 보통 더 노력을 합니다. 왜? 목적지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차이는 엄청 많아요. 그런 테스트 있죠. 뭐 이제 실험 같은 건데 뭐 마라톤 같은 거 목적지를 알려주고 달리는 그룹과 목적지를 안 알려주고 달리는 그룹이랑 목적지를 알고 달리는 그룹 A, 모르고 달리는 그룹 B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은 나고자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B그룹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낙오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차이가 큰 건데,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그걸 근거로 갖다 더 달리고 하거든요. 근데 A그룹은 어디까지만 가면 된다라는 희망이 있는데, B그룹은 어디까지 가야 보일지 목적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냥 포기해요. 요 구간이 이제 B그룹이라고 치면은 요쯤 올라오면 이제 슬슬 A그룹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는 좀만 더 하면은 어느 정도 벌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벌었다가 맞았다가 경험이 계속 쌓여요. 그러면은 시장 주도주나 주도 테마, 대장주 이런 거를 좀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 시장 주도주.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풍제약 이런 거 시장 주도주 느낌이었고, 자율주행, 모트렉스 요 구간 뛰어넘고서부터 상당히 세죠, 자율주행. 더미동 아니면은 PCL 혹은 엔디포스, 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건 딱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시젠 막 요런 구간, 시장의 중심을 잡고 멱살을 끌고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몇 일 동안. 이게 기간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 최근에 KPM테크, 아 맞아, 얘를 빼먹을 뻔했네. 대금 날마다 터지면서 날마다 상승하거나 조정 주면 또 반등 나오던 그런 섹터,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좀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도 테마, 주도 재료가 뭐 있나. 진짜 주도 테마는 생각보다 많아요. 순환을 많이 하는 게, 당연히 코로나 시즌에는 코로나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주도 테마가 많이 돌았죠. 음압병실이라던가 자택근무라던가 택배 물류, 요즘 신풍제지가 좀 세게 올랐는데, 아니면은 뭐 식량주들도 한 몇 일 해먹고, 마스크 관련주들이 사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진짜 많이 먹었죠. 얘는 완전 이 당시에 정말 기분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왔다가 진단키트 애들도 한 시대를 풍미했었고, 진짜 코로나 시즌 때문에 진짜 대박친 종목들이 많죠. 여기 뭐 그냥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막 기본적으로 막 10배, 20배 올랐던 종목들이 많아요, 여기는. 진단키트들은 차트들이 다 비슷하죠. 저점 조금만 땡기면은 4,000원짜리 2만원 갔다 오고 막 다 이래요, 관련 종목들이. 랩지노믹스 5,000원짜리 5만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주도 테마는 분명히 돕니다. 그리고 치료제 뭐 덱사메타손, 신일제약 이런 애들도 한때 이렇게 많이 해먹었고, 최근에는 자율주행이 좀 도는 것 같고, 그리고서 그 전에는 그린 뉴딜 섹터도 상당히 많이 해먹었죠. 이런 식으로 왔다. 풍력, 태양광 이런 애들. 유니슨도 요 구간부터 2,000원짜리 막 8,000원 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가 시장의 주도 테마,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들을 이제 조금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이걸 인지한다는 거는 시장의 경험이 쌓여야 되거든요.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디테일하게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첫 구간, A 구간에서 재료에 집착했던 거는 내가 보고 싶었던 관점만 봐요. 약에 대한 믿음, 정부에서 밀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엄밀히 말하면 집착은 하는데 본질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좋은 거, 내가 봤을 때 좋은 것만 보는 거. 한마디로 착각이죠, 이거는. 근데 이 다음에는 이제 요 B 구간에서 재료를 볼 때는, 아 이게 이러 해가지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 정부 정책에서도 밀고 있는 게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정책, 그래서 글로벌 제로까지 좀 엮이는구나. 혹은 테슬라 자율주행, 자율주행 테슬라 뿐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2차전지 전기차 잘 나가는데 전 세계의 흐름도 자율주행 4차 산업
중요 파트 중에 하나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재료를 디테일하게 보고 회사를 알아보고 관련 종목에서도 대장주가 뭔지, 왜 얘가 대장인지, 지분도 찾아보고 재료를 디테일하게 파악하기 시작해요. 요 시즌. 그래가지고 요 정도 하면은 요 정도 구간 오면 사실 좀 벌기 시작할 겁니다. 요 정도 구간까지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자 이제 벌기 시작해요. 주식이 여기서 끝이면은 좀 시시하죠. 이놈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좀 벌기 시작하면은 오만함이 생겨요. 이제. 왜? 그냥 뭐 한 달 하면은 뭐 계속 뭐 한 20일 실거래 20일 중에 막 15일 정도 수익 나고 한 달에 뭐 한 300, 500, 1000만원 막 이렇게 찍혀. 그러면은 내가 좀 벌기 시작했다는 생각. 솔직히 주식으로 한 달에 한 100만원, 200만원만 나와도 처음에 직장인들은 진짜 차이 커요. 삶에. 내가 월급 300 받는데 200을 추가로 받는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성과금 혹은 떡값, 보너스 이런 게 매달 나온다는 개념이죠. 이 차이 분명히 큽니다. 내가 소비하는 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에 평상시에 300으로 맞춰서 생활을 하다가 추가로 200이 생기면은 그 200으로 갖다 진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집니다. 특히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벌기 시작하니까 친구들 만나면 내가 밥 사. 명품 좀 사. 어디 가면 내가 그냥 웬만해선 살려 그래. 왜? 어느 정도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만해지고 건방져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런 게 욕심으로 돼서 다시 튀어나옵니다. 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벌긴 하니까 최소한. 버니까 이제 좀 비중 조절이 살짝 또 무뎌져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어떤 내가 좀 내 기준에 여태까지 봐왔던 차트 패턴이라던가 좋아 보이는 재료, 이건 재료 좀 클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베팅 크게 했다가 벌면 다행이죠. 벌면 다행이에요. 뭐 무조건 다 실패하진 않을 테니까. 근데 그 와중에 하다 보면은 한 번씩 크게 두들겨 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은 다시 돌아가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은 1, 2, 요 구간까지는 안 가고 다시 3번 구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왜?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벽돌이 있기 때문에 완전 밑바닥까지는 가진 않아요. 그래도 크게 두들겨 맞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이미 벽을 뚫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계속 이제 무난하게 잘 버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쯤 올라오면은. 그래가지고 마지막 벽이 마인드예요. 저도 지금 SV 인베스트먼트 좀 생각보다 사실 손절을 쳐도 문제는 없긴 한데 이 마인드 벽 이거는 여기까지 이뤘으면은 평생 싸워야 됩니다. 진짜 주변에서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마인드 진짜 기계처럼 하는데 보통 일반 사람은 그건 타고나진 못하고 마인드를 좀 갖추려면은 시장에서 닳고 달아야 해요. 어떤 느낌이냐? 상처 나죠. 다시 이게 딱지 지고 딱지 떨어지고 일반 피부가 돼. 그럼 또 다시 상처가 나. 그럼 또 다시 딱지 지고 치료되고 떨어지고.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시장 경험 쌓이면 계속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평상시에 하던 거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벽 마인드 관리. 마인드라고 쓰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욕심 제어죠. 욕심 제어. 욕심만 제어하면은 내가 엄청 크게 못 벌더라도 어느 정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요쯤 되면은 계속 좀 벌기 시작하니까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내 기준이 성립이 돼요.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자아가 뭐 잡힌다고 하죠. 그런 느낌처럼 주식시장에서 내 기준이 어느 정도 많이 잡혀요. 이런 종목, 이런 재료, 이런 차트 자리, 이런 거래대금, 시장 관심, 이 정도면 베팅할 만해. 이런 식으로 다 잡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승률은 높아요, 확실히. 막 1번 구간에서 막 이런 무턱대고 막 그냥 기법에 집착하고 재료에 집착해서 베팅하던 때랑 완전 다르게 승률은 확실히 높아지는데, 주식이 100%가 없다 보니까 한 번씩 크게 맞거든요. 맞을 때가 많아요. 있어, 정확히 말하면. 그럼 맞으면은 다시 욕심 괜히 부렸네. 다시 좀 제어해야겠다. 이제부터는 요거는 이제 무한 반복. 시장에서 닳고 닳다 보면은 이래서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계속 이 욕심에 대해서 계속 싸우면 싸울수록 이제 해져요, 마음이. 이제 하다 보면은 욕심 부리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냥 기준 잡고 베팅 그냥 금액 딱딱딱 정해놓고 그렇게만 하자. 물론 좀 좋아 보이면 그거에 한 1.5배, 2배 요 정도까지 하되 막 크게는 하지 말자. 어차피 이제 벌만큼 벌어먹고 무난하게 내 욕심 돈에 대해서 내가 벌만큼 이제 좀 채워지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벽인데, 이거는 벽을 허문다, 깨고 넘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마지막엔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플러스 이거에서 조금 넘어선 벽이라고 해야 되나? 넘어선 벽? 넘어서는 벽? 아니면은 좀 동등한 개념선, 같은 개념선에서 뭐가 있냐면은 베팅력. 욕심 제어랑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대 개념이기도 하죠. 베팅을 한다는 거, 그만큼 내 비중을 다시 실른다는 거거든요. 요 구간은 그거예요. 여태까지 1번부터 밑에서 A그룹, B그룹 겪어왔던 수없이 많은 경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분명히 내 기준이 제대로 점점 뚜렷하게 잡히고, 그 기준이 잡힘에 따라서 정말 승률 높은 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승률, 내가 여태까지 경험을 10번 해본 거랑 100번 해본 거랑 1000번 해본 거랑 10,000번 해본 거랑 통계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를 10,000번 겪어봤는데 이 자리는 승률이 진짜 높아. 막 97%, 막 95%, 90% 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제로 막 이런 것도 같이 더 판단을 해서 이 자리에선 좀 베팅을 해볼까? 마지막에는 이제 베팅력으로 차이가 납니다. 수익은. 누구는 승률이 둘 다 90%인데 누구는 100만원을 넣어요, 그 자리에. 누구는 1000만원을 넣어. 누구는 1억을 넣어. 누구는 5억을 넣어. 같은 자리인데. 이 금액을 다르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근거가 되니까, 경험이 근거가 되니까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베팅금이. 그래서 주식시장에선 결국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 게, 뭐 이런 것도 겪어야 되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손절이든 뭐든 시황이든 이런 거 판단이 빨라지겠죠. 왜? 매일 봤으니까. 이거 느낌 좀 싸한데? 이 테마에 돈 들어오네? 판단 속도가 달라지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근거가 되고, 그 근거로 베팅 금액이 달라져요. 100만원에 1% 먹는 거랑 1000만원에 1% 먹는 거랑 1억에 1% 먹는 거랑 5억에 1% 먹는 거랑 완전 차이가 다르죠. 100만원 1%, 만원이에요. 1000만원에 1%, 10만원이에요. 1억에 1%, 100만원이에요. 5억에 1%, 500만원이에요. 근데 반대로 갔다가 1% 내려가면 얘는 500만원이 까인다는 거예요. 얘는 1만원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베팅을 할 수 있는 거는 경험. 이 베팅력이라는 거는 마인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욕심 제어도 분명히 중요한데 반대로 갔다가 내가 근거 정말 그렇게 여태까지 경험 쌓여가지고 이 자리는 확실하다 생각하면 배팅도 할 줄 알아야죠.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마지막은 결국에는 사실 이제 배팅력으로 갖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자리, 지금 매수하는 자리에 얼마만큼 더 확신을 하냐가 이제 배팅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만큼 내가 확신이 있는 만큼 때려박죠. 제가 막 중간중간 하는 말 있잖아요. 신풍제약 이런 거, 요런 자리에서도 뭐 어떤 분이 막 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말이, 아니 그렇게 확신이, 이게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전재산, 대출, 신용, 자산 다 끌어와서 베팅하시라고. 1억 정도 베팅한, 뭐 제가 뭐 얼마, 그분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억 베팅한 거 사진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바로 계좌로 갔다가 500만원 싸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저는 소액 투자자예요. 소액 투자자가 뭔 상관이죠? 자신이 그만큼 확신이 있으면은 남편을 뭐 말을 하든, 집 전세 자금 대출이든, 주변에 친구 지인이든 신용대출이든 다 끌어오면 솔직히 5천 1억 성인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약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면은 전재산 대출 다 때려 박으시라고. 1억 매수 막 제가 5억 10억 바라는 것도 아니니까 5천에서 1억 매수한 사진만 보내달라, 메일로. 그러면은 제가 군말 없이 그쪽은 그만큼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과 개념으로 갖다가 500만원이나 1000만원 그냥 계좌로 바로 싸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답글에 바로 저는 그쪽처럼 돈 많지 않고 소액 투자자예요. 소액 투자자가 뭔 상관이에요. 그 정도로 확신이 있으면은 베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갔다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종목 뭐 20만원 갈 거다 확신을 하더라도 말로만 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로 갖다 확신을 가졌으면 베팅을 그만큼 때려야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왜? 이 종목이 올라갈 걸 그렇게 확신하는데 베팅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이 20만원 갈 거라면은 내가 진짜 전재산 풀대출 다 땡겨야지. 말로만 확신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확신을 못 갖고 있는 행위인 거죠. 계좌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종목이 99% 확률로 갔다가 지금 자리에서 2배 올라갈 거야. 상식적으로 갔다가 전재산 대출 인생 걸어볼만 하지 않나요? 승률 99%면은? 말로만 그렇게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현실은 100만원, 200만원. 소액 투자자 분들을 지금 비하하려는 영상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갖다가 확신을 가지면 그만큼 베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식시장의 결국 마지막 베팅력. 이 베팅력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근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베팅을 하는 거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대충 장난으로 하겠어요? 절대 아니겠죠. 그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까지 왔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요. 한 요쯤인가? 대응에 대해서. 대응이 한 요 사이쯤이나 3번 좀 사이 혹은 요 정도에서 좀 이제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대응에 대해서. 아,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승률 99%라고 생각하고 내가 베팅을 했는데 그 1%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왜? 애초부터 내가 생각한 그 99%라는 승률은 내 기준이었을 뿐이고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던 거. 아니, 어떤 종목이, 뭐, 코로나 치료제 뭐 나왔어. 코로나 치료제? 오케이. 임상 3상 통과하고, 뭐, 치료 효과 엄청 좋아. 이게 공식적으로, 통계적으로, 의학적으로 갖다가 인정을 받은 치료제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럼 이거는 뭐 상한가 뭐 5방이든 10방이든 그냥 갈 수 있겠죠. 그 정도 재료라면은. 세계 최초로. 하지만, 우리나라에 전쟁이나, 북한이 갑자기 막 쳐들어와. 그 공장 터졌어. 그 회사 공장이. 그 종목이 20배, 10배, 20배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은 주식 다 빼기 바쁠걸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가정을 두고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주식입니다. 어떤 회사 상패당하는 거 상패당할 줄 알았을까요? 횡령배임 갑자기 임원급에서 나올 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뜬금없이 전환사채 때릴 줄 알았을까요? 유상증자 때릴 줄. 모르고 있으니까 매매를 하는 건데, 그에 따라서 그런 변수는 겪어보고 그걸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점. 대응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앞에 있는 거 경험을 쌓는다. 경험을 쌓는 이유가 결국 대응을 위해서예요. 경험 쌓는다. 경험치를 쌓아야 된다. 제가 시장에서 꼭 처음에는 돈 벌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죠. 그게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경험을 쌓는 이유가, 목적이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필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변에서 아무리 백날 뭐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은 막 제가 옆에서 매일 말을 해줘도 직접 경험하는 게 압도적이에요. 책을 보든 뭐를 하든 그거 1000번 만번 보는 것보다 실제로 하락장 한번 맞아보고 조정장 한번 겪어보고 말로만 듣던 거, 이번 조정장에서 겪으신 분들 좀 많겠죠. 비중 관리, 조정에. 이게 조정이 그렇게 큰 조정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10%짜리 조정이었습니다. 근데 요 구간에서 시장 소외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막 30%씩 내렸죠. 엄청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특히 그런 종목에 한 종목의 비중 풀로 때리신 분들.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거 진짜 뭐 하락장도 아니고 하락장 가는 줄 알았네. 10%밖에 지수가 10%밖에 조정을 안 받았는데 내 종목 막 30%, 40% 밀려. 와, 이거 비중 평상시에 조절을 해놔야겠구나. 내가 어떤 종목에 풀베팅 해놨는데 지수 10% 내리니까 그 종목 40% 내려. 그럼 내 주식 재산에 40%가 까였다는 거죠. 1000만원 넣었으면 400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대매매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매매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진짜 신용 쓰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건가? 아니면은 신용을 쓰더라도 그것까지 계산해서 반대매매 금액까지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갖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겪어보면은, 경험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갖다 이런 미친 상승장에서 어떤 식으로 갖다 매매를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좀 경험이죠. 하락장은 무조건 와요. 조정장 무조건 와요. 근데 그걸 안 겪어본 사람들한테는 에이, 이런 장에서 뭐 조정 오겠어 싶은데 10%만 내려도 그냥 난리 부르스죠. 카페에 요 구간 내려갔을 때 막 하루에 막 어떤 종목 물렸다 막 수없이 올라와요. 근데 딱 말하는 거 보면은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게 한 종목에다 그냥 풀베팅 때렸구나. 비중 막 7, 80% 박았구나. 전 비중 그냥 다 때려 박았구나. 그거에 내가 풀베팅을 했으니까 그 종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제 벌기 시작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중에. 포트 관리. 포트 관리라고 하죠. 절대 풀베팅 안 해요. 절대 한 종목에 집착 안 해요.
물론 가끔 이제 자신이 손절 잘하니까 이제 좀 쌓이면은 손절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베이스로 갖다 좀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거의 다, 절대라고는 안 할게요. 수정을 할게요. 거의 다 풀베팅 안 해요. 최소 3종목. 뭐 이제 포트 관리 하시는 분들은 10종목, 20종목까지. 그리고 그 종목조차도 내 전재산이 뭐 한 5억이다. 2억에서 4억 선까지 하고 남은 뭐 2억 정도는 이런 조정장 왔을 때 혹은 급락장 왔을 때 필살용으로 남겨놓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리스크 관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이유가 나는 이것저것 겪어봤거든. 지금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이러다가 한번 분명히 충분히 꺾일 수 있는 자리고 주식시장은 상승을 하면은 하락은 무조건 따라오는 시장이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풀베팅 해가지고 상승 먹으면 좋지. 하지만 하다 보면은 내가 버는 것보다 잃는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두는 거. 크게 벌다가 한번 크게 깨지면 박살 끝이에요. 대신에 짜잘하게 조금씩 약하게라도 벌다가 조정을 깊게 주면은 내 비중이 있으면은 요런 곳에서 이제 세게 때리고 요런 곳에서 큰 수익을 오히려 더 챙겨 나오는 거예요. 약하게 벌다가 약하게 깨지는 게 주식시장에서 더 오래 살아남겠죠. 더 길게. 하지만 크게 벌어도 좋은데 크게 벌다가 크게 깨지면은 회생이 불가능해요. 약하게 벌다가 약하게 깨지면은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데 크게 벌었다가 크게 깨지면은 이거는 부활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점. 그래서 대응. 경험이 결국 쌓여야 된다는 게 대응이에요, 대응. 이 대응은 주식시장을 내가 그만큼 오래 살아남으면서 이것저것 봐야 하락장, 상승장, 조정장, 횡보장 이런 사이클을 최소 몇 년은 겪어봐야 이게 이럴 때는 이런 느낌이고 지금 좀 조정장 올 수 있는 느낌인데? 그러면은 내가 비중 관리 좀 더 해야겠다. 자연스럽게. 지금 급락 이후에 상승을 시작하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좀 더 베팅을 해보자. 반등이 셀 수 있어. 왜? 하락폭이 상당히 컸으니까. 그런 식으로 경험.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런 식으로 갔다가 좀 흐르지 않나, 대부분은. 그리고 그런 흘러갈 때 어떤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나. 무너지는 이유, 크게 깨지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 순서 등에 대해서 이제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거에 공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초보자 구간은 아마 요 구간은 사실 공감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요 구간에서 깨지시고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곳에서 좀 도움 될 수 있는 게 다음 순서들 보면서 이래서 깨졌구나. 그러면 다음 깨지고 나서 극복을 하는 사람들이 요런 순서로 가는구나. 그냥 간략하게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대략 어떤 식으로 왔다가 깨지는지 아예 깨지면서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왜 박살이 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들어있다 보니까 그냥 깨지면은 운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거든요. 운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주식시장에 운이 작용을 하거든요. 주식시장뿐이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그렇죠. 운은 분명히 작용을 해요. 하지만 운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반대로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비중 관리, 경험, 공부 이런 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갖다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더 극복이 되는 분야죠. 그래서 뭐를 할 때 내가 실질적으로 갖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야, 영역을 좀 나눠놓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맡겨야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늘에 맡겨야죠. 그건 진짜로. 대신에 승률 같은 걸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손댈 수 있는 부분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그런 거를 좀 그런 분야에 좀 도움이 됐으면은 합니다. 추석 연휴 잘 쉬시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